이어서 하정우 씨의 동승이라는 작품을 마저 분석을 할 겁니다. 자, 동승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동승이 뭐야? 같이 타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목에서 뭔가를 같이 타고 가는구나.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내용으로 갈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행부터 보니까 국철을 타고 앉아 가다가 라는 게 나왔네. 자, 국철이라는 게 나왔어. 이게 뭐가 되겠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 그러니까 국철은 공간적 배경이겠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지. 자, 여기를 갔다 오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라고 돼 있네.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아시안 젊은 남녀라고 하는 애들이 뭐가 되겠니?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적 대상. 늦은 봄날이라고 한 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적 배경이라는 것도 잡을 수 있을 거야.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잡무를 하러 사무실에 가는 길이었다 라고 해서 자, 나라고 하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에 화자가 지금 어떤 상태래? 잡무를 하려고 공휴일인데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대.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나가 있을 거고 나는 지금 잡무를 하러 가는 중인 거고. 그리고 나 건너편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아시안 젊은 남녀가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거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잡무를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라고 돼 있죠. 나는 이라고 써. 는이 들어갔죠. 이렇게 보조사 는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는은 보통 이제 대조를 일컫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나는 잡무를 하러 간다 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 뭐야? 쟤네는 아닐 거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그 다음 구절인 거죠. 저희들은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이라는 게 나왔잖아. 봐봐, 나는 잡무를 하러 간다 라고 하는데 나는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시안 애들은 아마 뭐하러 잡무는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잡문? 잡무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왜? 무슨 일을 하지? 다른 일 때문에 이 국철을 타지 않았을까? 뭐 요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나의 무엇인 거야? 생각인 거야. 자, 그렇게 궁금해서 쳐다보는 거죠. 뭐가 있어? 나는 얘네들이 궁금해. 호기심이 있는 상태인 거야. 자, 그랬더니 쳐다봤더니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을 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 자, 난 얘네가 궁금해서 얘를 막 쳐다보고 있는데 아시안 젊은 남녀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뭐가 없어? 관심이 없어. 자, 아시안 젊은 남녀는 나에 대해서 뭐가 없더라? 딱히 궁금한 게 없더라. 관심이 없더라. 라는 게 나왔죠. 자, 그리고 그 뒤를 보니까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이라고 했는데 이 저희들은 누구겠어? 아시안 젊은 남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나는 굉장히 뭐 했는데 궁금했는데 근데 얘네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어떤 태도가 되는 거야? 서로 상반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대조라고도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모자 장수가 모자를 팔러 오니까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써봤대. 누가? 이 지금 상관없는 이 아시안 젊은 남녀 애들이겠죠. 나에게 대한 관심이 없는 애들.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니까 또다시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본대. 지금 여기에서는 이 아시안 젊은 남녀의 무엇은 행위에 대해서 서술되고 있잖아. 이 행위를 봤더니 모자 장사가 만년필 장사가 모자를 팔러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손바닥에 써보는 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뭘 잡을 수 있어? 유사한 통사 구조가 나열되었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지. 나열됐기 때문에 여기 됐구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 뭐 좀 더 풀어 쓴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사한 무엇의 통사 구조. 자, 통사 구조라고 하는 거는 문장 구조죠. 자, 이것의 무엇 나열 뭐 요 정도 병렬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 아시안 젊은 남녀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지하철 탔을 때 충분히 이런 행위 할 수 있잖아.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니? 일상적 행위라고 하잖아.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자, 내가 걔네들을 가만히 봤는데 얘네는 뭐야? 일상을 누리고 있지. 그걸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해? 와, 내가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방금 천박한 짓을 했다.
왜? 내가 쟤네가 궁금했던 이유는 뭐야? 쟤네는 뭔가 나랑 달라 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잖아. 나랑 다른데 쟤는 뭐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건 일종의 무엇인 거야? 선입견인 거야. 차별적인 시선인 거죠. 편견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뭘 깨닫게 된 거야. 와, 내가 천박한 호기심을 발동했구나 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일종의 뭐가 있는 거? 반성이 깔려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뒤늦게 내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던 건 굉장히 뭐하다? 천박한 호기심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 자, 요거는 뭐하다? 천박하다 라고 하는 일종의 반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반성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전부 다 어디? 국철 아니잖아. 국철도 승합차랑 다를 바가 없네. 그죠? 자, 여기 국철인데 황급하게 그래서 시선을 돌리고 어디를 봤다라는 거야? 국철을 이제 창밖을 봤더니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창밖에는 뭐가 있었고 수면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물이 있고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새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죠. 이 그림 솜씨 어떻게 하면 좋아, 그죠? 자, 그런데 이 새가 하필이면 여러 마리고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여러 마리. 더구나 깃털색이 뭐에 다르다라고 하는 걸 줬어. 이거 왜 줬는지 여러분들 뭐야? 눈치채셨죠? 앞에 나 아시안 남녀 서로 뭐야?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서로 다른 깃털을 가지고 있는 여러 마리인 거야. 근데 얘네는 어떻게 돼 있대? 물결을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물결을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저 새들도 저렇게 뭐 하고 있는데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편견 어린 시선 때문에 아시안 남녀랑 뭐 하지 못했던 거야. 지금 아시안 남녀를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를 보면서 얘는 그 뒤에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처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이 부끄러웠다 라는 게 나오잖아. 자, 새를 보면서 더더 뭘 느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야, 새도 저런데 나는 새만도 못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새만도 못하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뭘 느끼고 있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그 밑에 새라고 하는 존재는 화자와 뭐합니까? 다른 상반된 처지죠. 자, 화자와 역시 상반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왜 상반이니? 왜 상반 대조가 되는 거야? 이 새는 함께 어울리고 있는데 나는 어울리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새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새만도 못한 화자의 처지를 더 뭐하는 거 부각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화자의 부끄러움의 정서가 더 강조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이렇게 화자가 아닌 다른 대상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정서나 화자의 처지와 상관이 있어서 화자의 정서나 처지가 부각되는 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용어를 웬만하면 그대로 풀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두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화자가 자기에게 하면 주관, 근데 화자 이의 것이기 때문에 객관이라는 표현이 붙는 거예요. 객관적. 자, 그런데 화자의 정서나 처지와 상관이 있는 물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화자 이의 대상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처지나 정서를 부각시켜주는 걸 뭐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 이때 새라고 한 존재는 객관적 상관물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국철은 회사와 공장에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 맨 끝에 보이세요? 아까는 뭐라고 했니? 나는 잡무를 하러 사무실에 가는데 쟤는 뭐지? 라고 했다는 거. 쟤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여기선 뭐가 나타나? 나도 잡무를 하러 가는데 이 국철도 회사와 공장에 많은 노선이 있으니까 아마 저희들도 도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더함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보조사. 그러니까 쟤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건 생각이 변한 거죠. 아까 난 잡무를 했는데 얘는 다른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뒤늦게 뭐라 생각했어? 아니야, 쟤네도 뭐 하는 거야? 잡무를 하러 가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이 변화하면서
생각 변화가 일어나면서 글이 끝났다라는 거 정도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정우의 동승 같은 경우는 나가 편견 어린 시선으로 아시안 젊은 남녀를 바라보다가 뭘 느끼는 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봐두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정도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문제 넘어가기 전에 쌤이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말을 하자면, 여러분들 이 시를 읽었을 때 우리가 보통 뭐 수능이라고 한다면 화자랑 아시안 젊은 남녀의 태도의 상반도 잡을 수 있죠. 왜냐면 나는 관심이 있었는데 쟤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대조가 되고, 그리고 나와 그리고 이 새도 뭐가 됩니까? 대조가 되죠. 왜냐면 나는 지금 뭐 했었고, 나는 이제 동등하지 못하고 뭐하고 차별을 가지고 있는 시선이었고, 이 새든 하나로 화합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하고 새의 처지도 대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신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내신에서 대조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어디를 체크해야 돼요? 나와 새를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 이 새가 객관적 상관물이 되기 때문에 대조를 체크해라 라고 했을 때는 나와 새를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대조를 모두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나와 아시안 젊은 남녀를 마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먼저 우선순위를 매겨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면은 하정우의 동승도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문제. 우리가 방금 하정우의 동승을 봤으니까 동승에 관련된 40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보기를 보니까 현대사의 인간관계에서 시선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뭐에 대해서?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가 봐.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뭐 한답니까? 지닌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시선은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라고 했는데, 일단 관심을 표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렇기도 하지만 나오면 무엇입니까? 대조. 그쵸? 관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가치평가의 의미를 띌 경우라고 했으니까 가치평가의 의미를 띠기도 한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부담감을 줄 수 있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이해가 된다. 그런 의미, 어떤 의미? 가치평가의 의미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히려 시선을 뭐하지 않는 게, 보내지 않는 게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볼 수 있더라. 자,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 가치평가적인 시선을 거두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끝이 났어요. 사실 이 보기 읽었을 때 뒤에 앞에 나오는 동승이라는 것과 굉장히 매칭을 하기가 딱 좋긴 하죠. 왜냐면 이것만 보더라도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 내가 그 사람들을 처음에 뭐 했을 때? 쳐다봤을 때. 근데 문제는 그게 차별 어린 시선이니까 가치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럼 상대한테 부담감이 될 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랬을 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긍정적인 무관심,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매칭이 더 진다 되긴 합니다. 자, 시를 잘 분석했으면 이미 머릿속으로 정리가 끝난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차근차근 봐야겠죠. 1번부터 국철은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나는 공간이겠군 이라고 했는데, 자, 국철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 왜 그런 거야? 나는 아까 가치평가죠. 그리고 아시안 젊은 남녀는 나한테 긍정적인 무관심이었으니까 요거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 나의 쳐다보는 행위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감을, 왜? 천박한 호기심, 가치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나온 것처럼 부담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성립되겠죠? 오케이. 자, 3번. 저희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저희들은 아시안 젊은 남녀. 아시안 젊은 남녀는 지금 막 서로 모자 씌워주고 만년필 쓰고 이러면서 뭐 하고 있어?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 X라고 봐야겠죠. 저희들은 어떻게 바꾸면 맞는 거야? 화자에게 라고 바꾸면 맞게 되는 거죠. 화자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군. 요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서로라고 하면 땡. 그래서 일단 3번 땡입니다. 자, 4번 마저 볼게요. 나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던 것은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황급하게 돌리는 거 가능. 자, 동승은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건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40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차례대로 볼까요? 38번부터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뭐 문제 푸는 스킬을 알려주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에 가, 나 각각 보도록 할게요. 뭐 문제를 빨리 풀 때 이런 방법이 있어요. 내가 더 정확하게 분석한 거, 내가 더 자신 있는 시로 뭐 하는 거야? 하나로 쭉 1번부터 5번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맞춰보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 보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1번부터 가나 2번부터 가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자신 있는 거 하나 딱 찍어가지고 보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쌤은 일단 그냥 순서대로 가부터 볼 거예요. 자, 가.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에서는 화자가 나오지도 않았고 쭉 관찰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맞겠네. 자, 2번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라고 했는데 인간과 자연이 지금 대비되고 있니? 뭐 딱히 그런 게 없죠. 여기서 오히려 자연이라고 하면은 차디찬 아침, 인간에게 시련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비가 되진 않죠. X. 자,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 여기 반성 있어요? 아니, 잘못한 사람이 반성을 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가 반성하면 안 되겠죠. X. 자, 4번에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계절적 배경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나왔어. 어느 부분에 차디찬 아침 그리고 새하얗게 어른 자동차 뭐 이런 것 부분에서 겨울이라는 거 잡을 수 있어. 근데 애상적 분위기, 슬픈 분위기. 근데 여기서 겨울이라고 하는 건 이 아이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혹독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애상적 분위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X. 그 다음에 5번에 부정적 현실을 왜 포용하냐고요. 그쵸? 왜 포용해? 일제강점기를 왜 포용해? 하다 그런 걸 포용해? X입니다. 자, 그래서 38번 사실 가만 봐도 답이 이미 나온 상태예요. 1번. 자, 하지만 나도 마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나를 갈 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나로 갈게요. 나를.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나시 같은 경우는 아시안 젊은 남녀를 아까 관찰을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 뭐 하셔야 돼요? 오. 인간과 자연을 대비해서 라고 했는데 인간, 나로 보고 자연이라고 하는 걸 새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제의식, 나의 부끄러움, 오케이입니다. 자, 3번에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 나타나 있죠. 내가 일상생활에서 누굴 만났고 지금 아시안 젊은 남녀 만났는데 차별 어린 시선을 보였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앞에는 맞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역설 있어요? 역설 없어요. X라고 보셔야겠죠. 자, 4번에 계절적 배경을 통해 라고 했는데 계절 잡을 수 있니? 잡을 수 있죠.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라고 했으니까 계절적 배경 가능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 슬픈 분위기? 여기도 슬프진 않죠? X라고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나에서 나타난 건 내가 차별 어린 시선을 보내는 거야. 여기에 부정적 현실 잡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X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답은 1번. 39번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39번은 이제 구절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자, 기억이 어느 파트였냐라고 하면 색깔을 뭘로 바꿔볼까? 꼭 이런 걸 되게 중시여기죠. 자, 색깔을 볼게. 여기 기억이 나이 어린 계집에 하나가 오른다라는 부분이네. 기억에서 어린 하나는 화자가 계집아이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를 나타낸다. 그냥 성인이 올랐으면 뭐야? 시선이 안 갈 수 있는데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혼자 올라오면 시선이 갈 수 있겠죠. 너네도 생각을 해봐. 성인이 버스를 탈 때랑 그리고 유치원생이 혼자 버스를 탈 때랑 그러면 뭐야 쟤? 하고 볼 거 아니야? 뭐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O입니다. 자, 2번에 니은에서 밭고랑에 비유된 손장 등은 계집아이의 고달픈 삶. 왜? 여기 니은이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손장 등이 밭고랑처럼 몹시 터졌다. 손이 다 터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겠구나. 힘든 삶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O이겠죠. 자, 3번은 어디냐면 자성은 예서 350리, 묘양산 150리입니다. 자, 디귿에서 350리, 그 다음에 150리는 계집아이 여정이 고단한 것. 왜? 멀잖아. 가까운 것보다는 저 멀리 있다라고 했을 때 가게 찾아가기 더 힘든 거니까 요거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봤더니 새하얗게 어른 자동차 유리창 밖이라고 돼 있어요. 자,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서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의 슬픔을 강조한다. 자, 리을에서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 사실 이 부분까지 읽었을 때는 그렇게 볼 여지는 있어요. 왜냐면 안에 애는 막 울고 있고 밖에는 막 배웅하고 있잖아. 찰가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비되는 게 가능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어디가 육친에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육치는 피부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근데 누가 봐도 얘네들은 지금 뭐야? 피부치로 볼 수 없단 말이야. 더구나 화자의 상상을 통해서 준 정보에 의하면 얘네 아마 쟤네 집에서 고생 드립다 하고 그리고 지금 거의 쫓겨나듯이 가는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육친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몇 번? 4번이겠죠. 자, 5번. 미음에서 눈을 씻는다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빈의 정서를 드러낸다 라고 돼 있고, 자, 눈을 씻는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인 거고, 눈물을 이제 씻어낸다 라는 거고,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서. 왜? 계집아이가 우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눈을 씻었기 때문에 연민의 정서 가능하겠죠.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시를 모두 같이 풀어본 상태고요. 여러분들 요 시에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는 그냥 요 정도. 아까 왜 가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런 상상이라던가 추측 이런 게 나왔을 때에는 걔가 고달픈 삶을 산 건 맞아요. 하지만 얘가 이렇게 이랬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단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면 그건 X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시. 요즘에 많이 실리고 있어요.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국제 결혼도 활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이렇게 교육에서도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별적 시선을 보내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인지 시대에 발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들이 많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들이 나왔을 때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시 해설을 마치고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현대시가 끝났으니까 소설에서 봐야겠죠. 자, 소설에서 보도록 할게요.